나이를 먹는다는 건 단지 숫자가 늘어나는 일이 아니라 삶의 속도가 달라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사람은 여전히 생기 있고 또렷한 눈빛을 유지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몇 년 사이에 눈빛이 흐려지고 표정이 굳어버립니다.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드는 걸까요? 유전일까요? 아니면 습관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 비싼 건강식품이나 운동법을 찾지만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건 늙지 않는 사람들에겐 공통된 생활 습관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돈이 많이 드는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일상의 작은 태도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서울대 병원 가정의학과 한 교수는 늙지 않는 사람들은 몸이 아니라 마음의 리듬을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70대 환자 중에도 혈압, 콜레스테롤, 체지방 수치가 모두 정상이고 걸음걸이도 50대 수준인 사람들이 있다고 말하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신기하게도 몇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일정한 생활 리듬을 지킨다는 것. 둘째, 몸을 움직이는 시간을 의무가 아니라 기분 전환의 루틴으로 여긴다는 것. 셋째, 사회적 관계를 일부러 유지하려 애쓴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생활 리듬은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가령 68세의 정모 씨는 10년 전 은퇴 후 한동안 수면 패턴이 무너졌습니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며 하루가 늘어지기 시작했죠. 몸이 무겁고 식욕도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친구의 권유로 기상시간을 오전 6시로 맞추는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일주일 만에 식사 시간이 규칙적으로 바뀌었고 배변이 일정해지며 피로감이 줄어들었습니다. 정 씨는 이후 10년째 같은 시간에 일어나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라디오를 듣고 하루 30분씩 걷는 루틴을 지켜왔습니다. 그의 혈압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78세인 지금도 근육량이 60대 초반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루틴이 생체 시계를 젊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우리 몸은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자극을 받으면 그것을 젊은 신호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른 기상, 햇빛 노출, 일정한 식사 간격, 규칙적인 수면이 모두 세포의 리듬을 일정하게 만들어 노화 속도를 늦춘다는 것이죠. 반대로 불규칙한 수면과 폭식, 잦은 음주는 세포를 혼란스럽게 만들어 노화 호르몬을 증가시킵니다. 두 번째 공통 습관은 움직임을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젊을 때 운동을 즐겼던 사람보다 은퇴 이후에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다시 만든 사람들이 오히려 더 건강하게 늙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의무적 운동이 아니라 기분을 전환하는 움직임을 하기 때문이죠. 72세의 이모 씨는 퇴직 후 골프를 끊고 동네 공원을 매일 걷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걷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 다른 경로로 걸어보기를 스스로 규칙으로 정했습니다. 이 작은 실험이 뇌를 자극해 인지 기능 저하를 막는 효과를 냈다고 합니다. 비슷한 사례로 60대 후반에 요가를 시작한 한 여성은 몸이 유연해지는 것보다 더 놀라운 건 마음이 유연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가 시간마다 느리게 호흡하면서 지금 내 몸의 상태를 관찰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고 그것이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을 완화시켰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가 줄어들면 세포의 산화가 늦어지고 면역 기능이 향상됩니다. 단순히 운동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의 반응을 조율하며 움직임 자체를 즐기는 습관이 노화를 늦춘다는 것이죠. 세 번째 공통점은 사람과의 연결을 유지하려는 의식적인 노력입니다.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에서는 80년 동안 수천 명을 추적한 끝에 건강하게 늙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식습관도 운동량도 아닌 좋은 인간관계라고 밝혔습니다. 정서적 유대가 깊은 사람은 외로움이 적고 외로움이 적으면 염증 수치가 낮으며 이는 결국 노화 속도를 늦춘다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보다 누군가와 대화하며 웃는 시간이 많은 사람이 혈압과 심박 수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75세의 김 씨는 매주 수요일마다 동네 작은 북카페에 갑니다. 은퇴 후 알게 된 시니어 독서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서죠. 그는 집에 있으면 마음이 늙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 모임에 가면 젊은 사람들과도 어울리고 서로의 생각을 듣고 나누는 과정이 내가 여전히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을 준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모임에 참여한 사람들 대부분이 감정의 생기를 유지하고 우울감이 현저히 줄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관계 유지가 단순히 심리적 안정만이 아니라 두뇌의 활력을 유지시키는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낯선 대화를 나누는 행위 자체가 뇌의 시냅스를 활성화시켜 기억력 감퇴를 늦춘다고 하죠. 결국 늙지 않는다는 건 단지 주름이 적은 상태가 아니라 감정과 생각이 살아 움직이는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공통점은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공부나 자격증처럼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배움을 이어가는 습관이죠.
스마트폰을 새로 배우거나 악기를 배우는 것만으로도 뇌는 새로운 연결을 만들고 스스로 젊어진다고 합니다. 일본의 뇌과학자 나카무라 박사는 신경세포는 사용하지 않으면 죽지만 조금이라도 새로운 자극이 들어오면 다시 살아난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67세의 조 씨는 은퇴 후 하루에 새로운 단어 하나 외우기를 습관으로 만들었습니다. 처음엔 영어 단어였지만 나중엔 시 한 줄, 음식 이름, 역사 속 인물까지 확장됐습니다. 그는 하루라도 새로운 걸 배우면 마음이 늙을 틈이 없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이런 습관은 치매 예방에도 큰 효과를 보인다고 연구들은 보고합니다. 마지막으로 늙지 않는 사람들의 핵심 태도는 바로 자기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의식적으로 만든다는 점입니다. 명상, 혼자 걷기, 일기 쓰기, 차 한 잔 마시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등은 단순히 휴식이 아니라 자아의 리셋 과정입니다. 이런 시간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감정의 균형을 유지하게 하며 결국 세포 단위의 회복력으로 이어집니다. 한 노화 전문 내과 의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결국 마음의 거울입니다. 자신을 돌보는 사람이 결국 젊음을 오래 유지합니다. 늙는다는 건 피할 수 없지만 늙어가는 속도는 스스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 하루의 리듬을 일정하게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일어나고 자는 시간을 고정하고 햇빛을 보는 시간과 식사 시간을 맞추는 것만으로도 몸의 리듬은 젊어집니다. 두 번째로 매일 30분이라도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기분 좋게 움직이는 것, 억지로가 아니라 즐겁게. 세 번째로 최소한 주 1회 이상 누군가와 만나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의식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루에 단 한 가지라도 새로운 것을 배우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그것이 언어든 요리든 상관없습니다. 뇌는 자극을 통해서만 젊어집니다. 늙지 않는다는 건 시간을 거스르는 마법이 아니라 자신을 관리하는 기술입니다. 매일의 리듬 속에서, 움직임 속에서, 관계 속에서, 배움 속에서 우리는 다시 젊어집니다. 세월이 흘러도 얼굴에 생기가 남아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결국 하나입니다. 그들은 삶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것. 바로 그 사랑이 세포를 살리고 마음을 젊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비밀입니다. 나이를 거스르는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능력입니다. 늙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관대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을 존중하는 방법을 압니다. 그들은 이 정도면 됐지라는 말 대신 오늘도 나를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까를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하루의 작은 선택 하나, 식사의 한 끼, 대화의 한마디에까지 자신이 어떤 에너지를 담을지를 생각합니다. 이건 거창한 자기계발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진심인 태도입니다. 몸이 늙지 않는 사람보다 마음이 늙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젊게 느껴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건강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인간의 노화는 생물학적 현상 이전의 심리적 패턴의 고착에서 시작된다고. 익숙한 것만 반복하고 새로운 것을 거부하며 타인과의 교류를 줄이고 자기 안에 갇히는 순간부터 세포는 늙어가기 시작합니다. 뇌는 자극이 줄어드는 순간 퇴화의 신호를 보내고 몸은 그 신호에 반응합니다. 그래서 늙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 습관은 결국 정체되지 않는 삶을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60대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10년간 추적 관찰을 했습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산책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평균 2.5배 느렸습니다. 특히 새로운 환경에 스스로를 노출시키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젊은 뇌파 패턴을 보였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를테면 낯선 길을 걸어가거나 새로운 카페를 찾아가거나 새로운 책을 읽는 일처럼 작은 변화라도 일상의 리듬에 새로움을 주입하는 행동이 노화를 늦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70세의 박모 씨는 퇴직 후 3년 동안 거의 집 밖을 나서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외출이 줄었고 사람 만나는 게 귀찮아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혈압과 혈당 수치가 급격히 상승했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그에게 운동을 권했지만 박 씨는 오히려 매일 밖에 나가서 사람 한 명 이상과 대화하기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처음엔 억지로 시작했지만 이웃과 인사를 나누고 동네 가게 주인과 대화를 하며 마음이 조금씩 열렸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불면증이 줄고 식욕이 회복되었습니다. 몇 달 뒤 다시 받은 검사에서 수치가 모두 안정화되었죠. 그가 한 건 특별한 운동도 약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사람과 연결되는 습관을 회복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건강은 결국 관계 속에서 젊어집니다. 마음이 고립되면 세포는 쇠약해지고 감정이 흐르면 혈류가 살아납니다.
웃음은 단순한 표정이 아니라 생리적 신호입니다. 웃는 순간 뇌는 안정과 보상을 동시에 느끼고 이는 면역력 강화로 이어집니다. 늙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래서 웃음을 만드는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 둔다는 데 있습니다. 친구와의 약속을 정기적으로 만들거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취미를 갖거나 봉사활동처럼 자신이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시간을 갖는 것, 그 모든 것이 젊음의 순환을 유지시키는 장치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습관은 자신의 감정을 관찰하는 태도입니다. 감정을 억누르거나 외면하는 사람보다 그것을 인식하고 다루는 사람이 훨씬 젊게 늙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감정은 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분노나 불안은 코르티솔을 높여 세포를 공격하고 수면을 방해하며 체내 염증을 유발합니다. 반면 자신에게 일어나는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은 스트레스 반응을 완화시키고 신체 회복력을 높입니다. 그래서 명상이나 일기쓰기 같은 습관은 단순한 정신 수양이 아니라 실제로 세포 수준에서 젊음을 유지하는 과학적 방법이기도 합니다. 서울대 노화의학연구소에서 진행한 실험에 따르면 하루 10분간 명상을 한 사람들은 8주 후 텔로미어 길이의 감소폭이 현저히 줄었다고 합니다. 텔로미어는 세포의 수명을 결정짓는 열쇠로 알려져 있는데 명상은 그 텔로미어를 보호하는 작용을 한다는 것이죠. 늙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감정의 청결을 유지하는 사람들입니다. 불필요한 감정의 먼지를 쌓아두지 않고 스스로를 정화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그들의 비밀입니다. 늙지 않는 습관의 또 다른 축은 몸의 균형을 지키는 일상입니다. 식습관에서 젊음을 유지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적게 먹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먹는 것입니다. 하루 3끼를 거르지 않고 일정한 시간에 식사하며 가공식품보다 자연식을 선택하는 단순한 습관이 몸의 노화를 늦춥니다. 실제로 장수촌으로 알려진 일본 오키나와나 이탈리아 사르데냐 지역의 노인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80%만 먹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가 덜 찰 정도로만 먹는 습관이 소화를 돕고 인슐린 저항을 낮춰 세포 노화를 억제합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간의 격렬한 운동보다 매일 반복되는 저강도 움직임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매일 30분 걷기, 가벼운 스트레칭, 계단 오르기 같은 단순한 활동이 근육을 유지하고 순환을 돕고 뇌를 활성화시킵니다. 늙지 않는 사람들은 운동을 따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움직임을 삶 안에 녹여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청소할 때도 요리할 때도 산책할 때도 자신을 위한 움직임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젊음을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습관은 바로 감사하는 태도입니다. 감사는 단순히 도덕적 미덕이 아닙니다. 감사를 자주 표현하는 사람은 부정적 감정이 줄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하며 면역세포 활동이 활발해집니다. 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감사한 일 3가지를 기록한 사람들은 3주 후 수면의 질이 향상되고 우울감이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감사는 뇌의 보상 회로를 활성화시키며 긍정적 감정의 기억을 강화합니다. 늙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서 매일의 일상 속에서 작은 감사의 순간을 포착하는 데 능숙합니다. 결국 늙지 않는다는 건 시간을 이기는 게 아니라 시간을 받아들이는 방식을 바꾸는 일입니다. 세월을 거스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세월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들은 나이가 들어도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주체로 살아갑니다. 몸의 리듬을 잃지 않고 마음의 방향을 놓지 않으며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어가고 새로운 자극을 통해 뇌를 깨웁니다. 건강 전문가들이 말하는 늙지 않는 습관의 본질은 결국 자기 삶을 포기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내일을 기대하고 오늘을 관리하며 어제를 후회하지 않는 삶. 그것이 바로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 가장 근본적인 힘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늙지 않는다는 것은 젊음을 붙잡는 게 아니라 생기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생기란 단지 몸의 에너지가 아니라 마음의 온도에서 비롯됩니다.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고 누구와 시간을 보내고 무엇을 배우며 살아가느냐가 그 온도를 결정합니다. 결국 젊음이란 나이보다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오늘의 한 걸음, 한 생각, 한 습관에서 만들어집니다. 늙지 않는 사람들의 비밀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오늘을 진심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